자, 일단은 1일 테스트. 그래서 결과 좀 한번 볼게요. 잘했다 그랬어. 이 단어가 모르는 영화 쓰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는데 표현을 좀. 와, 이거는 이게 더 어려운 문제였어. 되게 어려운데. 그래? 잘했는데? 대부분 단어구나 단어. 어? 단어. 오호. 아니, 네 글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디서 네 글자가 나와서 현지하게 되더라고. 그냥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 이분밖에 네 글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게 쓰신 분들이 많아요. 승은이는 일단 이거 두 개 다 줄게. 답지랑. 오늘 데일리 테스트 남아 돌아가서는 받아도 돼요? 네, 어차피 피드백을 할 거니까요. 어차피 그 시험은 봐야겠지만 점수는 기입이 안 됩니다. 제 시간에 안 보는 거죠. 알겠죠? 네. 자, 일단 테스트 좀 한번 볼게요. 원래 안 가져왔네. 잠깐만. 신기 끝나고 너 나와 나도 보고 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거부터. 이 지금 이제 푸신 거를 보니까 1번을 더 잘한 분도 있고 2번을 더 잘한 분도 있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쓰신 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확실히 좀 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이 요약에 대해서. 어떤 거냐면 얘네가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는 이제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아요. 하도 이제 나한테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 정도 이제 되게 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떤 어휘 표현이라든가 그리고 그 어휘와 이제 뭔가 좀 잘 어울리는 뭐 컬러케이션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만 여러분 좀 다 익히면 완벽해지겠죠. 일단은 내용 자체가 해석 부분을 먼저 보자면 이 법과 도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기억나세요? 법의 사회와 뭐 도덕의 사회와 뭐 이런 내용 나왔었죠. 그래서 해석을 보자면 법과 도덕은 보통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게 법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한 어떤 개인의 이해가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서 그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냥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뭐 중간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첫 두 문장 정도. 여기서 the goal of legal socialization 이 부분과 그 다음에 moral socialization. 미안해, 내가 아직 아파갖고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처음에 두 문장까지가 이제 그 법의 사회화와 그 다음에 도덕적 사회화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 대절 이하를 고려해 보면 하면서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이 나왔었는데 이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방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 해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그때 이제 내가 예시로 들었던 게 무슨 뭐 임산부에게 뭐 자리 양보하고 막 이런 얘기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 내용이었는데 가볍게 보시면 그래서 법과 도덕이라는 게 하고 이제 주어 나왔고 유사단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동사자리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여기 우리 주어진 단어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뭐 same 여기 똑같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vary는 이제 다르다 또는 다양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럼 뭐는 똑같지만 뭐는 다르다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목표는 똑같지만 근데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 vary라는 단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표현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depending on이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from A to B입니다. 이거랑 되게 잘 어울려요. 이 vary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제 뭐 되게 다양하다라는 뜻이니까 뭐뭐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A에서 B만큼이나 다르다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A의 이 from A to B를 쓰는 거면은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거에서 이걸 하는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epending on은 그냥 얘보다는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할 때 우리가 보통 depending on을 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개인의 이해에 따라서 이제 다양하게 된다라는 거였죠.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 네. 자, 그 영국과 프랑스의 라이벌의식으로 시작된 그 평균 수명에 관련된 내용이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어려워했던 바로 이 부분. 네. 바로 이 초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해석 부분을 좀 먼저 보자면, 자, 영국과 프랑스의 평균 수명 차이를 만든 요인에 대해서 영국 사람들은 어떻다? 사망자 집계 오류로 보고 있다. 이거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다? 대체적으로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보다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본다고 했었죠. 이거를 이제 본문에서는 남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료 시제를 썼는데요. 어떤 이제 그 요인들 어떤 요인이냐면 have made a difference in average life expectancy between Britain and France. 프랑스까지 여기까지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요 덩어리가 이제 이렇게 앞에 있는 the factors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as for라는 거는 이제 뭐뭐에 대해서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적인 수명이죠. life expectancy 하면은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에 있어서의 차이를 만들어 왔던 요소, 만들어 온 요소에 대해서 얘네들 사이에. 그래서 여기에서 영국은 자, C가 나왔는데 C하고 as가 나왔으니까 C, A, as B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A를 B로 여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C를 써도 되고요. 뭐 view를 써도 되고요. 아니면 뭐 consider, regard 뭐 이런 단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류로 본다라는 건데요. 그 이제 그 통계 오류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로 뭐 때문이냐면은 프랑스 사람들이 더 건강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자, 구문 부분 한번 볼게요. 요 구문에서는 아마 이게 여러분이 이 14강의 5번 내용을 아마 너네가 학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치구문까지는 여러분이 파악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the building blocks of life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아마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지 않으면은 조금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인데 일단 only after가 이제 문두에 나오면서 이제 도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조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주어가 나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building blocks라고 이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가? 구성 요소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약간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뜻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러니까 예습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일부러 낸 거예요. 예습을 했나 안 했나, 자식들아. 응? 자, 그래서 그 이제
엄청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뭐다? 그 생명체의 구성 요소가 사용 가능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뒤에도 똑같습니다. only then도 마찬가지로 only 부사고 도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도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치 구문이 연달아서 두 번 나왔다라는 게 이 1번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 take over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께서 뭔가를 이어받다, 인계받다 이런 뜻이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표현이거든요. take over. 그래서 이어받다, 뭐 물려받다, 뭐 이렇게 뭐 인계받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넘어갈게요.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봅시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는 게, 첫 번째로는 이 주어 동사를 좀 잘 찾아봐라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with 분사 구문이 쓰였다는 점, 이 두 가지를 좀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 자리를 보시면 very slight change, 이 change 자체가 이제 주어로 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앞에 나와 있는 change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피숍 창문에 있는 그 이제 그 머그잔 안에 이제 전시에서의 그 약간의 변화. 그래서 이 변화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게 구매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이제 동사 목적어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with 분사 구문이 나왔는데, 자, with 분사 구문은 with의 목적어에 ing나 pp를 쓰는 구조잖아요.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이때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능동 관계면 ing,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수동 관계면은 pp를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문 분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녀석이 요 녀석의 의미상 주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의미상의 주어.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동사는 아니지만 동사처럼 취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ing형이라면 뒤에 목적어까지 나오겠고요. 능동형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떻습니까? consumers가 이제 의미상의 주어, ing가 이제 동사처럼 취급이 돼서 이 imagining의 목적어가 뒤에 나온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icking up that coffee mug and drinking from it 이 부분이 이제 이 imagining의 목적어로 나왔다라고 보면 됩니다. imagine은 원래 ing를 목적어로 봤거든. 그렇기 때문에 picking up이라는 부분과 drinking이라는 부분, 이 두 개가 이제 병렬로 연결된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거를 해서 이걸 하는 걸 상상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게요. 자, 세 번째 거 볼게요. 아우, 죽었다. 제가 저답지 않게 자꾸 점잖게 수업하려니까 아우, 종이 쓰셔요 막. 아, 근데 지금 막 머리가 너무 아파갖고 이제는 이 정도면은 내가 코로나 걸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저 아닙니다. 걱정 마세요. 열 재봤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그 엊그제도 이제 좀 안 좋긴 했는데 오늘이 좀 절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일 정도 되는데 그냥 눈 떠 있을 때마다 머리가 아픈 이런 느낌이라서 좀 양해를 좀 구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는 뭐 사실 이제 구문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울 만한 건 없어요. 어떤 뭐 특별한 구문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한 주어 동사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온 거예요. 뭐 여기 유사보어라고 제가 써놓은 게 있는데 뭐 유사보어고 나발이고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분사구문이라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를 혹시 이렇게 뭐 분사구문으로 이렇게 표시하신 분이 있다면요, 틀린 거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그냥 딱 봐도 길잖아요. 지금 주어도 길게 나왔고 여기도 주어가 길게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과연 잘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특수한 구문 때문이 아니라 주어 자체가 길게 나와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볼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자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일어날 때 대략 0.7%의 매스라고 나왔는데, 이 매스 위에다가 쌤이 주어를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이 매스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is가 온 겁니다. the protons는 앞에 있는 얘를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protons가 주어가 아니라 mass, 질량이 바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톤이라는 건 이제 양성자를 말하는 건데, 니네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우나? 양성자와 중성자 배우나 요새는? 그렇구나. 중3 때 배우니 혹시? 이번에 통합하고 통합과학에서? 그렇구나.
자, 어찌됐든 그래서 그 양성자의 이제 질량인데 이제 약 0.7%의 그 질량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turn이라는 단어가 이제 into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turn A into B로 많이 쓰죠. A를 B로 이제 바꾸는 거죠. 수동태로 나왔으니까 뭐뭐로 변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너지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 오랜만에 보는 이 공식이 나오네요. 혹시 배웠어요? 이는 MC 스퀘어? 아 이거 화투에서 나와요? 그래? 아 나 화투 잘 치는데. 알았어. 아무튼 이게 화투에서 나온 거야? 이거 근데 화학이 아니라 이거 물리잖아요. 이거는 그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성 이론 그 공식이잖아. 에너지 공식이잖아. 이는 질량에다가 이거는 저거잖아. 빛의 속도잖아요. 네. 광수. 아는 척 해봤어요. 사실 쥐뿔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요. 자, 아무튼간 그리고 대략 야 이거 읽기도 힘들다. 0.045%의 그 에너지가 주어가 되고 그 다음에 comes 마찬가지로 에너지가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에 맞는 동사 comes가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오는 건데 날면서 온다는 거예요. 날면서 온다. 그러니까 분사구문처럼 해석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유사보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원래 보어를 못 받는 일형식 동사들 있잖아요. 일형식 동사들 원래 보어를 못 받는데 얘네가 간혹 가다가 보어를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유사 보어라고 하는데 보통 그때는 ing형이나 pp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스탠드 같은 게 나오는데요. 스탠드 서 있는 거잖아. 서 있는 거 일형식으로 그냥. 근데 이 스탠드 뒤에 ing를 쓰면은 뭐뭐 하면서 서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뭐 가르치는 선생님에 따라 얘를 뭐 이제 유사 보어라고 보시는 분도 있어요. 보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뭐 얘를 분사 구문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있다는 거. 아무튼간 그래서 우리의 방향으로 날면서 이제 온다는 거죠. 날아온다는 거겠죠. 그 햇빛의 형태로. 됐나요? 자, 그다음에 4번 넘어갈게요. 4번 보시면은 뭐 얘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특별할 만한 거는 없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아셨으면 하는 이제 표현들 크게 하나, 둘, 세 가지 정도가 보이네요. 첫 번째는 be associated with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 뭐뭐 관련이 있다라는 표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responsible for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이제 형용사 구잖아요. 그래서 이 형용사 구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수식하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수식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보통 얘들아 이렇게 ab로 끝나는 표현들 있잖아요. ab나 i로 끝나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보통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애들이 어떤 전치사와 되게 잘 어울린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치사. 그러면은 이 형용사와 전치사, 그럼 전치사 뒤에 당연히 뭐 명사 나오면서 어쩌고저쩌고 길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덩어리 자체를 우리가 형용사구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형용사구는 보통은 명사를 꾸며줄 때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요. 길어지니까. 됐니? 그 경우가 바로 지금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lay down이라는 표현이 조금 특이한 표현으로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장기 기억을 저장하다. 스토어의 뜻이야, 스토어. 여기서 스토어 메인이 되겠죠. ing. 됐니?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나머지는 뭐 구문적으로는 사실 어려울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한 주어, 동사고 나머지 싹 다 수식어예요. 그냥 평범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휘 부분만 여러분이 좀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13강의 8번 할 차례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책이랑 지난번에 줬던 수업 자료 다 꺼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색판전 하니까 더 예뻐 보이네. 아닌가? 자, 그래서 13강의 8번이고요. 책은 87쪽입니다. 잘 보이니 글씨? 뒤에? 소문이랑 하시니까? 불을 끌까? 이게 더 잘 보여? 이게 더 잘 보여? 별 차이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말해도 돼. 앞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잘 보일 거야. 사진이랑 소문이 어때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 한번 펴주시고요. 87쪽에 8번. 됐죠? 아, 그리고 하나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 교재가 17권까지 하면은 파트 1이 끝납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게 지금 교재가 있으신 분이 있고 이제 그 제본을 받으신 분이 있는데요. 이제 교재 앞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게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 뭐야 찢어지고 난리가. 그래서 이 맨 앞에 보면은 이게 이제 유형편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맨 앞부분에는 다 이제 유형만 나와 있는 거예요. 유형만. 그러니까 유형별로 모음집이 되는 거고 펄 2가 되면은 이제 주제 소재편이라고 해서 얘네들은 유형은 다 다른데 같은 소재나 같은 주제끼리 뭉쳐져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인물이라든가 뭐 과학 얘기라든가 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소재별로 묶여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여러분 반 제외하고 다른 반에서도 지금 현재 스특을 쓰고 있는 반이 있어요. 제가 진행하고 있는 반 중에. 근데 그 반이 지금 현재 19강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19강.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여러분은 아직은 기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제가 좀 이제 미리 말하자면 유형편까지는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이 이제 지금과 동일할 거고요. 여기 주제 소재편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전까지는 최대한 제가 이 자료에도 이제 대체적으로 써놓고 있지만 이 패러프레이징을 좀 위주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장 단위의 이해. 그러니까 요 문장이 결국 말하는 게 무엇이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문장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한 문장 단위의 패러프레이징을 하는 거에 조금 더 이제 집중을 하고 할 거고 이제 우리가 주제나 이제 소재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한 문장 단위로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것보다는 그 전체적인 거를 좀 더 위주로 볼 거예요. 물론 지금도 이제 구조 독해를 하고 있고 제가 도입이라던가 주제문이라던가 뭐 이런 걸 쓰고는 있지만 그때는 이제 한 문장 단위를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해석을 하진 않을 겁니다. 알겠죠? 미리 말하자면.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이제 해설을 하는데 쌤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요 문장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다면은 그때는 여러분께서 좀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래 구조 독해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거예요. 구조 독해 좀 더 본격적으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글은 도입 주제 예시 결론 패턴이니까 얘는 예시가 나오기 전, for example 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주제문이다. 그러면은 얘를 기반으로 요약문을 써야 된다. 라던가 아니면은 현상, 문제 제기, 문제 해결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상하고 문제 제기하고 문제 해결이 나온다면 그 글의 주제는 문제 해결 부분이다. 즉 마지막 부분이 바로 주제가 된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에 빈칸을 뚫는다거나 그 부분을 기반으로 요약을 만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구조 독해라는 거예요. 근데 구조 독해는요, 여러분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쌤이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는 저는 구조 독해 몰랐어요. 저는요. 왜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그딴 거 몰라도 수능 영어 만점 봤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 내가 봤었던 수능 영어 보면은 너네 아마 잘 풀 거야. 아마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얘기가 다르고 저도 이제 사실 이거를 제가 오히려 대학생 돼갖고 이 구조 독해를 좀 깨우친 케이스거든요. 쌤 같은 경우는 그때 물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배운 건 아니에요. 이 구조 독해를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익혀진 케이스인데 그때 제가 지문을 한 3,000지문 정도 봤어요. 3,000지문. 미쳤죠? 참고로 이거 수특 영어가 225지문입니다. 이거 한 권이 3,000지문 정도 봤어요. 그때 대학교 한 4년 동안. 그래서 한 4년 정도 하니까 이제 감이 오더라고요.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오래 걸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체계적으로 안 배워서 그래. 체계적으로 안 배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보통 고3 학생들한테 많이 하거든요. 이 구조 독해는요. 그래서 고3 학생들한테 하다가 이제 제가 점점 학년을 낮추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3 그때 내가 최상위권 애들 1, 2등급 나오는 친구들만 모여져 있는 반이 있었어요. 예전에 다른 학원 다닐 때.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구조 독해를 익히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익혀갖고 자기들이 직접 써먹어서 지금 내용이 이러니까 다음에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지들이 직접 예상도 하고 그리고 얘들이 직접 변형 문제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오르는데
1, 2등급, 그러니까 애초에 1, 2등급이었던 애들을 기준으로 6개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요. 이걸 익힌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3 때 이걸 하면 너무 늦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는 일단 사실 중요한 게 각 단원에서 각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를 이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겠죠. 어휘도 모르는데 뭐 구조도 캐고 나발이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휘 같은 거 여러분이 좀 철저하게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되게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길잖아요. 벌써 막 세 줄이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한 문장 단위로 정확하게 얘가 뭘 말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 말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오는가, 이 문장 간의 연결성 이런 거를 여러분이 좀 세심하게 학습을 좀 꾸준히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여러분께서 구조독해를 들어가면은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독해를 들어가면은요, 평균적으로 제가 6지문 정도 진도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반 같은 경우는 9지문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걔네도 똑같았어요. 너네 이제 요거 하기 전에는 한 3, 4지문 정도밖에 못 나왔거든요. 아주 세세히 보다 보니까. 근데 그때 되면 아마 진도가 바바바박 나왔고, 그 전에 여러분이 최대한 이렇게 좀 분석적으로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좀 잘 듣고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3강의 8번 내용 한번 볼게요. 옆에 막 예쁜 그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체가 무엇인가 이제 제가 참고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제 이게 글을 보면 아는데 글만 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라고 이 그림을 첨부한 건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have you ever played? 너는 놀아본 적이 있느냐? with the sand or toy? 그러니까 그 뭔가 이렇게 좀 모래 뭐 예술 장난감 이런 걸 갖고 놀아본 적이 있느냐라는 건데, 여기서 where라는 관계부사가 나왔어. 이제 어법적인 설명을 조금만 하자면, 보통 우리가 앞에 장소라던가 상황이 나오면 이제 관계부사를 쓰잖아요. where.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앞에 나와 있는 이 art toy를 수식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사를 썼단 말이야. 그럼 이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면요, 이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라는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where라는 게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갖고 노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you powder, 네가 쏟아붓는 거예요. powdered sand를요, 색깔 있는 샌드를요, 어떤 빈 플라스틱 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 병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한 번에 한 층씩요. 그렇게 해서 뭔가 예쁜 디자인이라든가 패턴 이런 거를 만드는 이런 놀이를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게 글만 보면 잘 와닿지 않을까봐 제가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한 겁니다. 이런 식이야, 이런 식. 지금 얘가 말하는 거. 됐어요? 네, 한 층, 한 층, 한 층. 근데 이런 거를 해볼 일이 있어요? 여러분 해봤어요, 이거?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저. 혹시 해봤어? 승은이 해봤어? 그래? 이걸 해봤어? 그래요? 뭐야, 이거. 신기하네. 제가 남자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해본. 서현이 혹시 해봤어요? 안 해봤을 걸요? 뭐야? 안 해봤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냥 이제 사실 모래 갖고 노는 거라 해봤자 그냥 저기 놀이터 앞에 가고 이렇게 하고 놀고, 그냥 뭐 저는 뭐 이 정도였지. 막 이렇게 색깔 막 예쁘게 막 이런 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하고. 문화 같은 데서 저런 거 놀이 세트가 막 팔았던 것 같은데.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팔던 거는요. 일단 통알탄. 통알탄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 채원이 많이 해봤구나. 그거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생각나니까 이거 몰라? 맞아. 옳지, 잘하는 거. 채원이 남자애들이랑 많이 놀아. 청에다가 딱 껴갖고 빵 개꿀잼인데. 이게 이제 원래 좀 고수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가위로 잘라요. 이거를 그 가위로 잘라서 이 조그만 거 요금 하나 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뾰족한 거 있어요. 무슨 송곳은 아니고 아무튼 뭐 샤프 같은 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딱 내리고 좀 팍 하고 터져요. 이러고 놀았어요. 그때 한 8살이었습니다. 8살. 좀 거칠게 놀았어요. 네. 이런 거 안 갖고 놀았습니다. 이런 거 취급 안 해요. 비비탄 총 쏘고 남에 맞추고 심한 이러면서 놀았지.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natural builders, 이제 자연 건축업자들이 use a similar technique. 자, 비슷한 기법을 사용한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 놀이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얘기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로 먼저 밑밥을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입부고 얘가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비슷한 기법을 사용하는데 근데 훨씬 더 큰 규모로 사용을 한다는 거겠죠. 뭐 할 때 그들이 ram earth walls. 그래서 어떤 여기서 흙 다진 벽이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흙 다진 벽을 만들 때, 됐나요? 그러니까 흙 다진 벽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얘는 그냥 우리가 놀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그 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진짜 건축업자들이 이런 벽 같은 거를 만들 때 뭔가 이 흙 다진 벽이라는 걸 이제 만들 때 이와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글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건축업자들이 뭔가 흙 다진 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로 된, 그러니까 단색으로 되어 있는 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 기법을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를 여러분이 알고 들어가신다면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가 먼저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C가 바로 주제문이고 도입부 다음에 나오기에 얘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어서 보자면 A single word of this type. 자, 이러한 타입의 single word, 단일벽이죠. 이 단일벽이 자주 사용된답니다. 뭐로 사용되냐면 accent piece로 사용이 된대요. accent piece. 일단 뭔지 넘어갈게요. 어디에서? In a naturally built house니까 자연적으로 지어진 집에서 accent piece로 사용된답니다. accent라는 거는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piece는 부분이고 말 그대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단일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냥 하나의 재료만을 넣어갖고 만든 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악센트 피스란 건 뭐냐면 단일벽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흰색만 썼는데 이렇게 있는데 벽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럼 여기만 뭔가 강조를 해주는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악센트 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악센트 피스로서 사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일 재료만 이렇게 넣으면 안 되잖아요. 중간에 뭔가 이렇게 특색이 있을 만한 부분을 뭔가 중간에 첨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마치 우리가 이 병에다가 계속 이렇게 흰색으로 채우다가 중간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채웠다가 다시 이렇게 채우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자면 자, 그럼 건축업자가 이제 계속해서 그 악센트 피스를 만들고 뭐 이런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 다진 벽 만들기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흙 다진 벽은 종종 만들어지는데 layers of red, orange, yellow, brown, and cream colored earth. 그러니까 이런 거의 층으로 만들어진답니다. 뭐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갈색, 뭐 크림색의 흙의 어떤 층으로 만들어진답니다. 이어서 자, 이와 같은 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임을 이제 뭐 만들어야 되는가 본데요. 이 프레임이 뭐냐면은 formwork래요. formwork. 이 둘이 동격인데요. 5월을 나오면 얘들아 또는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즉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동격을 만들 때 우리가 5월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 formwork라는 게 이제 거푸집을 말하는 건데요. 거푸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푸집이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니네 붕어빵 사 먹을 때 그 붕어빵 그 틀 있죠, 틀. 그게 거푸집이에요. 그 이렇게 아줌마가 이렇게 돌려갖고 이제 하는 그 틀. 그게 거푸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거푸집을 먼저 만들어진다. 벽을 만들려면 당연히 우리가 균일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삐뚤빼뚤하면 안 되니까 어떤 일단 그 틀이 하나 나와야겠죠. 엄청 커다란 틀. 그래서 그 틀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넣겠죠. 뭐 샘물 같은 걸 넣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축축한 믹스처, 혼합물을 이제 뭐 넣는다는 거겠죠. 샌드와 그라벨 그리고 클레이. 그래서 뭐 모래와 자갈과 찰흙의 그런 혼합물 이런 거가 이제 쏟아진답니다. 그 거푸집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쫙 붓나 보죠. 이렇게 쫙 이렇게 붓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으로는 뭐가 나와야 될까? 뭐 걔를 이제 뭐 어떻게 그 틀이 만들어지면 뭐 얘 꺼내갖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이제 과정이 계속 이어서 나와야겠죠. 그래서 to make it more attractive. 자, 그것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 축축한 혼합물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레이어가 might be colored. 그러니까 색깔이 칠해질 수 있답니다. Natural pigments. 그러니까 이제 자연 안류, 자연 색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색깔을 조금 첨가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악센트 키스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스가 이제 접속사 자리에 나왔는데 일단 뭐뭐 하면 이 정도로 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 흙입니다. 지구 아니고요. 그 흙이 그 틀 안에 있게 되면요. 그것은 팩 다운. 그러니까 팩 다운이 눌러 다지다라고 나와 있죠. 팩이라는 게 이제 꽁꽁 싸매는 걸 말하는 거니까 이제 아래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눌러서 이렇게 다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눌러 다져지고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press it. 자, 그 흙을요 압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Stick together. 함께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좀 압착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함께 달라붙는다는 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쭉 거푸집에 이렇게 모래 이렇게 붓고 난 다음에 혼합물을 붓고 난 다음에 그 상태로 두면은 물론 점성은 있겠지만 완전 얘네가 딱 압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튼튼하진 않을 거 아니야. 벽을 만드는데.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프레셔를 딱 해야겠죠. 압착을 딱 해갖고 이제 단단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로 달라붙게 만드는 거죠. solid wall로요. 그래서 이 solid가 이제 단단한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단단한 벽으로 뭔가 서로 달라붙게끔 만들기 위해서 얘네를 이제 눌러서 다진다라고 나왔습니다.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요거예요. 지금 이제 요 색깔 반전돼 갖고 조금 희한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겨요. 이것도 더한 보이는데? 여러분 사진으로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그 결 같은 게 보일 거예요. 그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글은요 아주 심플합니다. 과정 자체가 그냥 되게 단순한 글의 구조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도입도 나오고 주제 나오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쭉 그 만드는 과정이죠. 제작 과정. 그래서 흙다진 벽의 제작 과정이 쭉 나오는 그냥 그런 류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을 갖고 뭔가 요약문을 만든다고 한다면요, 일단 당연히 얘를 기반으로 해야겠죠.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는 내용이고 얘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 과정도 어느 정도 일부 들어가야겠죠. 얘만 갖고 요약문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 딱딱딱 떼갖고 여러분이 만들면은 그게 바로 다음과 같은 이 요약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는데, 자, 모래예술 장난감과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는 흙 다진 벽. 그러니까 우리 도입부에 있는 부분까지 사실 추가한 거예요. 만약에 도입부의 내용이 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 내용 빼도 됩니다. 이 내용 빼도 돼요. 그냥 흙 다진 벽 이렇게 시작해도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이 나오고 있죠. 거푸집을 만들어서 혼합물을 틀 안에 부은 후에 그거를 눌러 다지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 글의 요약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제와 그 과정의 대표적인 부분만 뽑아갖고 만든 요약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됐죠? 자, 정답에 대한 이유는 제가 아까 전에 간략하게 말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자면 일단 C 내용이 이 글의 대표적인 주제문이기 때문에 이 이제 도입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C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악센트 피스로 사용된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흙 다진 벽의 제작 과정의 시작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을 그러니까 그 이제 축축한 그 혼합물을 더 이제 예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이런 마지막 과정을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3단 구조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다 되셨으면은 14강의 1번으로 가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5번 나왔고요. CDA. 자, 14강의 1번 90페이지입니다. 여기는 문제 유형이 이제 그 문장 삽입 같은데요. 사실 모의고사든 내신이든 간에 사실 비슷해요.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이나 이제 풀이 방식은 비슷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삽입 쪽이 좀 더 쉽습니다. 글의 순서보다는요. 왜냐면은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요 삽입문 있잖아요. 삽입문. 이 삽입문을 보고 난 다음에 대충 그래도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대강. 그래서 보통 삽입문 같은 문제를 풀 때는 이 삽입문 문장을 먼저 보고 뭐 앞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좀 예상을 해보고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은 중간에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삽입문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The problem하고 나온 부분. The problem, however. 자, 그러나 문제가 starts again. 다시 시작된답니다. When? 뭐 할 때? Play becomes a profession. 자, 플레이가 프로페션이 될 때. 그러니까 플레이는 놀이를 말하는 거겠고, 프로페션은 뭔가 뭐 전문적인 일,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뭔가 일이 될 때. 즉, with all the external rewards. 그러니까 모든 외부적인 그런 보상과 responsibilities, 어떤 책임이 되는 거죠. That this entails. entail이 뭐예요? 안 들려요? 수반하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수반되는 그런 보상이라던가 책임이라던가 이런 거와 함께 이 놀이가 일이 될 때 이 문제가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그러면 뭔가 놀이와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걸까? 놀이와 일? 뭔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자, 놀이는 자주 discounted 된답니다. 근데 discount의 동의어를 제가 ignored를 써놨어요. 무시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막 놀이가 할인된다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자, 놀이는 무시된답니다. 뭐로요? something 무언가로. 그 무언가가 뭐냐면 for children.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무언가라고 이제 여겨진다, 무시된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it does not deal with. 그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생존 과정을 다루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놀이라는 건 그냥 애들용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평가절하된다는 거죠. 그냥 무시당한다는 거죠. 됐나요? 근데 저는 좀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선웅쌤과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선웅쌤이 이제 참고로 이제 아들이 둘이 있어요. 큰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랬나? 아무튼 그렇고 이제 작은 애가 우리 아들이랑 이제 동갑인데요. 근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큰 애가 이제 지금 그 숫자 계산이 되게 빠르대요. 지금 되게 잘한대 숫자 계산을 빨리빨리.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셨냐고 하니까 이제 부루마블로. 주말에 이제 부루마블을 이제 많이 하셨대. 그래갖고 이제 그 부루마블이야 뭐 다 해보셨으니까 알겠지만 부루마블의 필수 은행이 필요합니다. 은행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이 게이머와 은행이 이제 동시에 있으면 좀 피곤하죠. 그래서 이제 은행을 맡긴대요 아들한테. 그럼 이제 뭐 건물 사고 뭐 빌딩 짓고 막 이러면은 이제 아빠 뭐 호텔이랑 뭐 살게 뭐 이렇게 하면은 자 뭐 얼마 뭐 이제 거슬러 줘. 일부러 이제 얼마 거슬러 줘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제 지가 계산하고. 그럼 지가 막 계산해. 막 50만 원에서 막 뭐 얼마 빼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었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빨리 이제 계산을 한다고. 그래갖고 좋다 나도 좀 써먹어봐야겠다 해갖고 이제 우리 아들내미 이제 데리고 내가 한 2주 전인가 자 아빠랑 부루마블 하자 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아들은요 아직 부루마블을 이해할 나이가 아니거든요. 얘는 일단 뒤집어엎습니다. 네, 제 아들이 좀 그래요. 좀 개팍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부루마블은 실패했고요. 그래서 와이프와 얘기해서 좀 더 애들용 보드 게임을 2개인가 샀어요. 뭔지 몰라요. 와이프가 알아서 샀대요. 자, 아무튼간 여기 첫 문장을 보면은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서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often이라는 단어.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문장에 often이라는 단어와 그러니까 요 문장, 요 부분, 딱 요 부분이죠. Play is often discounted. 전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 부분을 통해서 이 첫 문장이 통념이라고 알 수 있거든요. 통념. 통념이 뭐예요? 통념.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생각.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보자. 얘들아,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요. 통념을 제시하는 패턴이 나오면 뭡니까? 바로 반대가 주제죠. 맞죠?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이 주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왜 이 녀석이 맞는지, 그러니까 왜 반대가 맞는 건지에 대한 보통은 근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죠. 근거라던가 예시라던가 아니면 실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보통은 이런 패턴으로 많이 가요. 보통은. 그런데 이 글은 조금 다릅니다. 이 글은 한 번 더 꼬았어요. 이거를 보시면 알아요. 그래 봐봐. 자, 일반적 통념이 나왔어. 하지만 하고 바로 나왔네요. This is a profound misunderstanding. 그래서 이것은 심오한 오해다. 심각한 오해랍니다. 그럼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놀이가 하찮은 일이 아니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어서 보자면 놀이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잖아. 그렇죠? 왜 중요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네. 그러면 뭡니까? 이 반대에 대한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게 쓸모없기 때문이래. 아, 이거는 근거라고 할 수 없지. 좀 더 이어서 그것이 allows us to act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해주기 때문이래요. 여기에 not 나왔고 여기 but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not A but B입니다. not A but B. 됐어요? A가 아니라 B. 됐어요?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필요라던가 편리성, 필요나 편리성 때문이 아니라 in order to freely express our being, 우리의 존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행동하도록 허락해주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대요. 됐어요? 그래서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처음에는 우리가 이 놀이가 쓸모없다고 말한 게 뭐냐면은 이 생존 과정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아니 뭐 놀이가 꼭 생존 과정을 다뤄야 돼?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를 그냥 마음껏 표출할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꼭 굳이 그런 필요라던가 편리성을 꼭 제공해야 되나? 이런 말인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이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다음 봐봐요. however가 한 번 더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지금 얘는 한 번 더 꼬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처음에 통념을 제시했어. 놀이가 그냥 애들용이다. 그냥 안 좋다지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반대를 말했어요. 반대를 말했어요. 아니야, 놀이 중요해. 왜 중요하냐고? 존재감을 표현해 주니까. 이거예요. 지금까지 말한 거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또 반전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지금 역접이 일어난 거죠. 역접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문제가 다시 발생한답니다. 이게 바로 삽입문이 되는 거야. however 나오면서. 오케이? 왜 여기가 삽입문인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봐봐. 하지만 문제가 다시 시작된대요. 뭐 할 때? 놀이가 일이 될 때. 네. 자, 뭘 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이가 일이 된다는 건 프로페셔널이란 건 그냥 직업이라고 보셔도 돼요. 직업. 일이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뭘 가지고요? 그러니까 모든 외부적인 그런 보상과 그리고 책임을 가지면서 이것이 수반하는 모든 외적인 보상 그리고 책임 이런 거를 가지게 되면서 놀이가 직업이 될 때 다시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놀이가 문제가 있구나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똑같아진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과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은 여기와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뭐냐면은 야 놀이는 그냥 야 그거 애들용이잖아. 야씨 그게 뭐가 중요해 이런 느낌이었어 초반에는. 근데 지금 역접 부분에서 나온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아니야. 그러니까 놀이가 중요한 게 맞기는 맞는데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가 중요한 건 맞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더 꼬아서 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요.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요. 아까 여기가 반대가 주제가 나와서 제가 주제문이라고 써놓긴 했잖아요. 대조라고 해서. 근데 사실 이 글 전체의 주제로 따진다면 사실 여기가 진정한 주제문이 되는 거예요. 사실. 됐어요? 그래서 놀이의 문제점 여기가 주제문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 역점이 주제가 됐으니까 주제 다음에는 우리가 항상 웬만하면 예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뒤에 예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뮤지션스예요. 제가 써놨죠? 놀이의 문제점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겁니다. 심플하게 말하자면 놀이가 직업이 되면 문제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인 것 같아. 그냥 내가 딱 이 주제를 봤을 때 나는 뭘 생각했냐면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게임을 게임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놀이로서 접근을 하면은 좋아,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어.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어떨까?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놀이가 일이 된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힘들겠죠. 나는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해요. 일단 근거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처음에 음악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Playing for leading symphony orchestra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적인 그런 심포니 오케스트라, 관현악단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런 뮤지션이나 아니면 운동선수랍니다. 경기하고 있대요. 멀티밀리언 컨트랙트, 그러니까 수백만 달러의 막 계약을 이제 엘리트 팀과 한 그런 애슬레이트, 그런 운동선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더 이상 이런 사람들은 느끼지 않을 거랍니다. 대절이라고 뭔데? 그들이 뭔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연주하고 있겠죠? 뮤지션 입장에서 얘 입장에서는 뭐 경기를 뛰는 거겠죠? 이제 한다고 뭘 한다고? To express their being. 그들의 존재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존재감을 표현한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왔는데 놀이가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 존재감을 표현하는 거라 했어. 그렇지? 근데 놀이에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 놀이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놀이가 일 또는 직업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게 되는 순간 지금 문제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 직업이 되면 왜 문제인데요? 예시가 나왔죠? 직업이 되는 순간 뭐다? 이거는 존재감을 표현할 수 없다는 거죠. 존재감을 표현할 수 없다고. 아니 놀이가 중요한 이유가 존재감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가 중요한 거였는데 존재감을 표현을 못한대. 그럼 이거 문제점이잖아. 됐어요? 응. 그래서 다음 내용을 이어서 볼게요.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왜 그 존재감을 표출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나오겠죠. 인스테드 대신에 그들은 시작한답니다. 느끼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느끼냐면요. That their skill. 그러니까 그들의 기술이 is being used. 사용되고 있다. 뭐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For their own ends. 그러니까 그들 자신의 목적.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 그들만의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앞에 있는 others거든요.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만약에 전문 뭐 축구 선수가 됐어. 내가 이제 놀이로 그냥 축구를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전문 축구 선수가 됐어. 그러면은 처음엔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 맨날 하니까.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이제 어떠냐? 이제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축구팀에 들어온 이상 뭐 국가대표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월드컵을 진출한다든가 뭐 월드컵 뭐 어디까지 간다든가 뭐 이런 목표가 이제 점점 생기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보면은 내가 축구를 왜 좋아했더라? 축구를 하면은 내가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좋아하고 이로 인해서 나라는 존재감을 이렇게 얼마든지 표출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축구를 좋아했던 건데 어느 순간 보면은 나라는 존재감을 표출하기 위해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목표가 딱 정해진 거야. 그냥 우승하기 위해서. 근데 우승을 왜 하고 싶은 거지? 그게 내가 말하는 목표인가? 막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우승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건가? 아니면 우리 팀의 다른 사람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when that happens. 자, 우리가 아까 이제 아니네? 쏘리. 자, 그런 일이 발생하면요. instead of going for the free flow of consciousness라고 나왔죠. 여기 잘 봐요.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고 나왔거든. 의식의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나왔던 이 존재감 표현과 똑같은 말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그 의식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걸 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재면서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잖아. 그렇잖아. 근데 결국에는 이런 이 의식에 뭔가 흘러가는 흐름대로 가는 거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대신에 even play becomes part of the iron cage가 됩니다. iron cage. 이게 철창이죠, 철창. 그러니까 철창의 일부가 돼버린다라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했어요. 철창의 일부라는 건 뭡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free flow라는 표현과
아이언케이지라는 게 서로 상반되는 표현이라는 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 자유로운 흐름 철창 갇혀 있는 거잖아. 감옥이잖아. 내가 자유롭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됐어요? 왜?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좋았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뭐 저기 그냥 공 하나 들고 그냥 한 뭐 새벽에 한 2시에 가고 그냥 공 까고 이러고 노는 게 좋았어. 근데 그런 게 안 되잖아. 딱 정해진 대로 해야 되고 뭔가 자유롭게 내 존재감을 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해진 대로 살아야 되고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되고 마치 철창에 갇힌 새 마냥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러면서 이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요지와 요약을 좀 보자면요. 결국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놀이는 직업과 무관할 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딱 보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은 관둔 지 좀 몇 개월 된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프로게이머 하겠다고 관뒀거든요. 우리 학원 다니던 재원생이에요. 지금 현재 고2 올라갑니다. 프로게이머 한다고 그만뒀어요. 근데 그만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우리 다른 근혁 선생님이 이제 맡아서 이제 해주셨던 친구인데요. 한 5개월 전인가에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뭐 연습생으로 있나 봐요. 어느 팀에. 그래서 뭐 잘 돼가고 있냐 하면서 이렇게 연락했는데 죽을 것 같다. 공부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전부터 학생들이 저한테 진짜 많이 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선생님 제가 잘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될까요?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들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고3들이. 그러면은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뭐였냐면은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해라.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좋아하는 일로 하면은요 더 이상 그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게 돼요. 이거랑 똑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네가 잘하는 거 있으면요 무조건 잘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잘하면요 좋아져요. 잘하면 좋아집니다. 잘하면 좋아져. 그건 진짜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잘하면 좋아져. 제가 이거 이제 약간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데 제가요 원래 처음에는 전자공학 막 이런 전기 전자다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했었거든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왜 초딩 때 막 그런 거 하지 않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초딩 때 무슨 뭐 라디오 뭐 만들기 대회 막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요새도 있냐? 학교에? 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난 그런 걸 나가본 적이 없었어요. 관심도 없었고. 근데 이제 그때 내가 고1 때였나 중3 때였나 아무튼간 그 친구가 이제 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었어요. 막 납땜하고 막 이런 거. 그래갖고 지가 좋으면 그냥 지만 하면 되는데 나를 귀엽고 이제 껴갖고 같이 하자고 해갖고 이제 나를 억지로 막 어디 데려가고 무슨 뭐 어디 뭐 그런 철물점 같은데 데려가서 무슨 막 재료 사는데 막 데려가고 무슨 뭐 LED가 어떠니 무슨 뭐 트랜지스터 어떠냐는데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보고 있었지 나는. 하나도 관심 없고. 근데 아니 한번 해보래 이거 해갖고 만들면 재밌대 얘가. 자꾸 나를 이제 꼬드겨. 그런 걸로 꼬드긴 놈은 처음 봤어 나는 도대체. 뭐 PC방 가자고 꼬드기는 놈도 아니고 뭐 담배 피자고 꼬드기는 것도 아니고 같이 우리 납땜하자라고 꼬시는 놈은 처음이었거든 그 놈이. 네. 근데 진짜 웃긴 게 뭐냐 아예 1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몰랐던 재능을 발견했나 봐요. 생각보다 내가 너무 잘했어. 좀 약간 재수없지만 생각보다 내가 잘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러니까 뭐 재미는 그냥 저냥 뭐인데 할만한데 그렇게 안 어렵네. 어느 순간 보니까 얘가 이제 그 공고를 갔었거든요. 그 고등학교를. 근데 되게 재밌는 일이 한번 벌어졌었는데 이 공고에서는 원래 고등학교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공고에서는 원래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요 대회가 있어요. 이제 이제 뭐 지역구나 아니면 이제 서울시나 뭐 이런 경기도 이런 이제 단위로해서 이제 대회를 해요. 학교들이 다 와요. 모든 공고생들이 다 옵니다. 2학년생들만 와갖고 거기서 대회를 해요. 그 회로도 같은 걸 딱 받아갖고 이 납땜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등을 하면은요 당시 기준으로 80만 원인가 상금을 줬어요. 당시 기준으로. 그때가 2005년이거든요. 내가 고2 때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거야 나도. 그리고 내가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때 내가 고2 때 담임쌤한테 가서 말했어요. 쌤, 저 대회 나가면 안 돼요? 전 참고로 그때 공부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 인문계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쌤, 저 대회 나가면 안 돼요? 무슨 대회?
납땜 대회요. 엥? 왜 납땜 대회? 그냥 한번 나가보게요. 언젠데? 언제요? 라고 말하니까 그래 한번 나가봐라 해갖고 이제 나갔어요. 그때 이제 제가 허락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또 제가 또 성적이 좀 나왔잖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갔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저한테 그 소개해준 그 이제 내 친구, 중학교 때 친구인데 그 친구를 만났어 대회장에서. 그래갖고 야 너 왜 나왔냐? 나도 대회하러 나왔는데 네가 왜 나와? 너씨 공부도 아니잖아. 뭐 어때? 뭐 이러면서 이제 해석을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약간 나비 효과가 시작된 건데요. 일단 거기서 제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80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거 들고 가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많이 생겨서 내 정체성을 찾으러, 내 자유를 표현하기 위해서 부산으로 가출했었습니다. 해운대가 나 혼자 돌아다니면서 고2 때. 네. 아무튼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상금을 받아왔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되게 나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약간 이제 속된 말로 말하면 이 새끼 뭐지? 약간 이런 눈빛으로 뭐하는 놈인데 뭐야? 이런 눈빛으로 이제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선생님이 이제 좀 적극적으로 됐어. 담임 선생님이 막 이제 알아봐 주시는 거야. 야 전국 대회 있다. 전국 대회 나와봐. 언제 하는데요? 뭐 한 달인가 한 달 반 뒤에 한대. 콜 했지.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 상금 200만 원이에요. 콜. 그래서 나갔죠. 근데 거기서 이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200만 원을 받고 또 맛있는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 막 여자친구 선물 사주고 반지 사주고 커플링 사주고 2달 뒤에 헤어졌어요. 나한테 반지 갖고 튀었어. 미니골드 거였는데 비싼 건데. 참. 그리고 이제 뭐 스페인에서 이제 세계 대회가 있대요. 세계 대회를 나가보래요. 콜 나갔어요. 2등 했어요. 거기서 2등. 왜 영어쌤 하고 있지? 2등 했어요. 참고로 말하는데 이제 군면제를 받았어요. 왜 여기 있어요, 진짜요? 아니 왜 뭔 상관이야? 그럼 뭔 상관이야? 나는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야. 웬일이에요? 저는 지금 일 때려치면은 아마 저 그냥 저기 복사기 수리 업체 이런 데 가서 일하려고요. 나 잘할 자신 있어요. 잘 고칠 자신 있어요. 지금도 복사기 고장나면 내가 고치잖아요. 학원에서 기사님 부르기 전에. 아무튼간.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게 그때 1등이 한국인이었어요. 제가 이제 2등이었고 1등이 한국인이었는데 나중에 대학 가서 만났어요. 그 1등 나랑 동갑이었어. 막 그런 스토리가 좀 있습니다. 되게 웃기죠. 근데 아무튼간 이게 지금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다 까먹었습니다. 다 까먹었고요. 저는 원래 그 당시에만 이제 진성 이과였지 지금은요 중학교 1학년 수학도 못해요. 지금 다 까먹었어요. 다. 자, 아무튼 뭐 닭살아보여 또. 자 잠깐 좀만 쉬었다가 이어살까? 서연이가 그때 쉬는 시간 없다고 날 죽이겠다고 이제 메시지를 보내갖고 언제예요? 눈빛으로. 대면제보다 원래 세계 포함이 안 됐던데. 굉장히 법 개정이 좀 10년대. 아니 어쨌든 전국에서 1등하고 세계에서 2등 했잖아요. 야 1등하고 많았지. 세계 남자들 1등. 다시 보이네. 잘한다. 지금 못해야 돼. 그 정도는 아니지. 지금부터 다 때려치고 매일 춤을 하고 그 생각도 했었거든. 그랬다가 안 되면 큰일 나지. 예측은 한번 했다가 망하면 힘을 못 하잖아. 운동 선수 중에 하나가 좀
신기하다는 소리 들리자마자 엄청 웃더라고. 뭐 무서워. 아유 그럼 웃어야지. 그냥 웃어야지. 그냥 안 웃는 게 이상해요. 웃어야지. 아유 조용히. 미안. 자 14번 아까 그 정답에 대한 이제 근거를 말한다고 했었죠? 그걸 얘기 안 했네요. 이어서 좀 말해보자면 아까 뭐 이유는 단순합니다. 여기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진짜 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이후로부터 이제 이어지는 게 놀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기가 처음으로 놀이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적절하겠다. however가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앞부분에는 놀이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바로 이어서 놀이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 자리가 가장 적합하겠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14번 2번.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여기서 facet이라는 게 이제 aspect이랑 같은 뜻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어떤 측면을 말하는 건데요. nominal fallacy, 이 단어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 nominal이라는 게 name에서 나온 거거든요. name, 이름. 그래서 이름 오류인데, 그러니까 명명 오류라고 지금 돼 있죠. 명명이라는 거는 이름을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름 짓기 오류의 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이제 이 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본격으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에러랍니다. 뭐라고 믿는 에러냐면은 the label 그 호칭이 carries explanatory informa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설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름이 설명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 오류인 명명 오류의 한 측면이 is the danger of using common words. 어떤 일반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danger, 위험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묶입니다. giving them a scientific meaning. 어떤 이제 그것들에다가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자 무슨 말인지 패러프레이징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평범한 단어인데요. 평범한 단어에다가 이런 평범한 단어에다가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명명 오류의 측면이 뭔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런 이제 뭔가 이 과학과 관련된 지문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 와이프에게 자문을 좀 구하는 편이거든요. 과학 선생님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요, 이 글 한번 보여줬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보여줬는데 와이프가 쭉 보더니 아닌데 과학에서 이렇게 말 안 하는데 하고 이 글이 잘못됐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볼게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것은 has often disastrous effect. 그러니까 자주 그 비참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영향이냐면 leading a unwary public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부주의한 대중을 어떤 쪽으로 가는 거냐면 down a path of misunderstanding이니까 오해의 길로, 오해의 길 아래로 뭔가 끌고 가는 그런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을 되게 그지같이 써놓은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동음이의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동음이의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는 이렇게 쓰는데 과학에서는 이렇게 쓴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 사용하면은 뭔가 굉장한 오해로 빠지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말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좀 헷갈리는 거, 그러니까 가장 헷갈리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요, 그 패라는 말인 것 같아요. 이 패라는 말. 이게 이제 뭐 연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연패. 이 말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서. 그러니까 연패하면은 연속으로 패배한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연속으로 이긴다는 뜻도 있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의 의미가 되니까 이 말 연패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런 말이 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예 거꾸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부터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였고요.
주제를 이제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죠.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조동사 같은 어떤 추측성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렇다라고 그냥 확실하게 말하는 경우를 단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해서 제가 써놓은 겁니다. 자, 그냥 위험이다라고 대놓고 말했잖아. is the danger라고 말했잖아. 명명오류의 이제 그런 게, 그러니까 평범한 단어에다가 과학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명명오류의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사례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ory나 law나 force와 같은 단어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하게는 이론, 법, 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단어가 do not mean in common. 자, 똑같은 discourse, 어떤 담화에서, 그러니까 평범한 담화에서 의미하지 않을 수 있답니다. 뭐를 의미하지 않을 수 있냐면요. What they mean to a scientist. 그러니까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 얘가 목적어예요. 이 do not mean이 동사고요. 이렇게 됩니다. 수식어. 됐나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그 단어들이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에게 의미하는 것과 똑같은 걸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theory, 일상에서 말하는 law, force 이런 단어랑 과학에서 말하는 theory, law, force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럼 그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success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자, 그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이라는 개념은요 is not the same success as taught by Dale Carnegie라고 나오는데 이 다일 카네기에 의해 가르쳐진 성공이 있대요. 이 성공이라는 의미와 이 다윈의 진화론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건 다른 의미랍니다. 이건 이제 배경 지식으로 제가 써놓은 건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다윈의 진화론에서의 성공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적자 생존과 번식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카네기가 말한 성공이란 건 뭐냐면 그냥 인간 삶에서의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거는 이쪽에 가깝겠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개념은 좀 이쪽에 가깝잖아요. 이 카네기가 말한. 근데 이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건 결국에는 과학 분야에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분야에서의 성공과 일상에서의 성공이 되는 거죠, 얘가. 그렇죠? 이게 서로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의미가. 자, force라는 것도 보자면은 자, 힘이라는 건데 이 물리학자에게 있어서 힘은요 has a meaning quite different. 꽤나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뭐랑? That used in political discourse. 그러니까 그 어떤 이제 정치적인 담론에서 사용되는 그것과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뭐 쉽죠? 물리학자에게 의미하는 힘은 진짜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거겠고 정치에서 쓰이는 힘이란 건 권력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이러한 것들을 좀 최악인 게 하고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삽입문이 됩니다. 정답에 대한 근거는 좀 이따가. 자, 최악인 게 뭐냐면은 이론과 법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차라리 위에 말했던 얘랑 얘는 그래 뭐 그렇다 칠 수 있어 이 정도로 퉁칠 수 있는데 근데 이론과 법이라는 게는 완전 최악이래요. 구분하는 데 있어. 그러니까 왜 최악이냐면 그러한 것들이 거의 polar opposite래요.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theory하고 being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얘들아 이 theory가 의미상조야. 의미상조. 여기가 이제 동사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사구문.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콤마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없잖아요. 콤마뿐만 아니라 이 대시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뒤에는 주어 동사를 쓸 수 없기 때문에 분사 구문인 being의 형태를 썼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theory는 뭐냐면요, strong idea, 어떤 확실한 생각인데요, 과학에서.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되게 이 이론이라는 게 되게 확실한 생각이래요. 근데 반면에 어떤 평범한 담화,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론이라고 말하는 건 되게 애매하다랍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과학에서의 확실한 아이디어라는 게 뭐냐면 이 이론이라는 게 법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이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실 여기에서도 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과학에서 내는 어떤 이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상대성 이론 이런 거.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비교적 되게 확실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확실한 개념.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이론이란 건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는
실제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쪽에 가깝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게 확실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모호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 의미에 가깝잖아 지금. 얘는 확실한데 얘는 애매하고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얘도 역시나 의미상 주어예요. 두 번째죠. 2번. 얘가 1번이고. 자, 그럼 법이라는 거는요. much more muscular. 자, 훨씬 더 강력하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이제 뭐랄까 그런 사회적?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제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겠죠. 여기 명사가 빠져 있는데 여기 컨셉트가 나와 있네요. 여기 컨셉이 빠져 있네요. 컨셉.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인 개념이랍니다. 과학적인 개념보다는. 자, 아래 패러프레이징과 문제풀이에 대해서 제가 써놨는데요. 요걸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이론은 되게 확실한 개념이지만 일상에서의 이론은 되게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다. 그리고 과학에서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개념의 용어에 적용된 것인데요. 일상에서의 법은 사회가 만든 강제적인 규범이다라고 이제 써놨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문제풀이 전략을 먼저 읽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삽입 문장은 어떻습니까? 과학과 일상에서의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특히나 가장 안 좋은 사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삽입 문장에서는.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는 좀 약한 것들을 미리 말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자, 이것도 헷갈리는 거고 이것도 헷갈리는 거야. 근데 완전 진짜 졸라 헷갈리는 게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 흐름상. 그러니까 앞에는 상대적으로 좀 덜 혼동이 올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써놓고 그 다음에 얘네를 말하는 게 가장 강력하다라는 거겠죠. 이제 글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됐어요? 그래서 삽입 문장이 들어가기에 이 자리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이렇게 뭐 대놓고 이제 대충 써놓긴 했는데 결국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과학에서의 이론과 일상에서의 이론, 과학에서의 법칙과 어떤 이제 우리 일상에서의 법칙이 완전 정반대의 개념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에서의 법칙이라는 게 지금 보면요. 과학적 그냥 개념이라고 지금 여기서는 다뤘고요. 사회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법칙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니네 헌법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헌법.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는 사회가 딱 정해놓은 어떤 규율을 말하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법칙이라는 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개인 또는 많아봐야 어떤 팀 몇몇의 과학자가 그냥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 시간에 그런 걸 배우고 있긴 하지만 과학의 법칙이라는 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발견이나 발명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정해져 있지 않은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의 법과 과학에서의 법이 역시나 반대의 개념에 가깝다. 일상에서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 과학에서의 법은 언제든지 가변성이 있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자면 이러한 차이는 lead to 뭐뭐로 이끌 수 있답니다. 때때로 심각한 오해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과학자들과 그리고 대중들 간에. 그들의 일을 지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하고 있는 분야에서 이 정도로 좀 의역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의 작업을 지지하는 대중과 과학자들 사이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과학자는 여기서 법칙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는 그 법이라는 게 이런 법으로 알아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게 이제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목과 요지를 좀 한번 살펴보자면 명명 오류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일상 용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쓰이는 용어를 가지고 그걸 과학에다가 똑같이 적용하면 생기는 문제점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됐나요? 응.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점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거죠. 응.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에서의 용어와 이제 그 니네 중3 때 아마 배웠을 것 같은데 제가 기억나는 게 중3 때 지금은 단원이 좀 달라졌을 수 있지만 제가 1학기 때 힘과 에너지인가? 맞나?
그 단원이 있었던 걸 기억하네. 막 도르래 나오고 막 그런 거. F는 MA는 그때 아닌가? 아무튼 뭐 이제 그런 거 나오는데 그때 그 줄이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맞냐? 그 줄이라는 그게 일률이었나? 맞냐? 일률 맞냐? 그러니까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얘를 이렇게 뭐 들고 있으면 나 기억이 안 나네. 20년 다 돼갖고 한 뭐 이게 들고 있으면 이건 뭐 일한 게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냐? 맞냐? 맞아? 들고 있으면 일한 게 아니래. 이게 왜 일이 아니야? 무거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렇잖아. 일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야 너 뭐 지각했으니까 뭐 가방 들고 서 있어. 그럼 이건 일한 게 아니야. 야 너 그거 일한 거 아니야. 과학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에서 말하는 일과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이 또 벌써 다르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좀 혼동이 오지 않나 이런 게 이제 바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씩 좀 혼선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와이프랑 얘기할 때. 괜찮아요. 어차피 와이프 제 영상 안 봅니다. 네. 예전에 되게 재밌는 일화가 있었는데 한번 이렇게 이제 연애할 때였어요.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길을 가고 있는데 비가 뚝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보통 우리는 평범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 비 올라나 봐. 나 뭐 물 맞았어. 비 맞았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와이프가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와이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와이프가 뭐라 했냐면 뭐야 뭐 어디서 유체가 흘러?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잘못 들었냈어. 뭐라고? 하니까 뭐 유체가 흐른대요. 순간적으로 내가 유체? 내가 대학교에서 유체라는 말을 듣고 그 이후로 내가 처음에 공대 다닐 때 그때 이후로 내가 유체라는 단어를 평상시에 써본 적이 없거든요. 뭐 유체? 뭐라고? 이러면서 아니 뭐 이렇게 흘렀잖아. 그래갖고 아니 그럼 그냥 비 맞았다. 뭐가 물 같은 걸 맞은 것 같다. 뭐가 물이 흐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지. 뭐 그걸 유체라고 막 표현을 멋있다고요? 뭔가 지적이어 보이지 않나요? 난 잘 모르겠네. 무슨 막 그런 적도 있어서 무슨 막 이게 막 바람이 막 이게 좀 그 뭐랄까 그런 느낌 알아요? 그 뭐가 되게 습한 바람 느낌? 뭔가 비 올 것 같은 그 습한 바람 느낌 있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바람이 되게 꿉꿉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바람이 뭔가 좀 꿉꿉하다, 뭔가 좀 비 올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때 뭐 편서풍이 뭐죠? 뭐래더라? 뭐라고 막 말했어. 뭐 기억도 안 나. 뭐 벌써 몇 년 돼갖고 이게 뭐 편서풍이 뭐 어쩌고 해갖고 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서 그래서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가 혹시 저 기상청에서 나오셨어요? 이랬거든요. 아무튼간 그래서 문제는 뭐냐 그 과학을 전공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다. 뭐라고요? 그렇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봐요 어차피 영상. 안 봐요. 어차피 안 봐요 이거. 아니 이거 우리가 어차피 유튜브에 올려도 이거 뭐 영상이 한두 개도 아닌데 와이프가 뭐 그걸 다 모니터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전에 온라인 강의 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는 봤는데 안 봐요 지금. 그때 온라인 강의 할 때도 웃겨. 그때 이제 내가 중딩 꼬맹이 애들 그 온라인 강의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그 뭐 나왔거든요. 그때 또 그 화학 뭐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 또 와이프가 하필 화학 전공이거든. 그래갖고 이제 내가 그때 막 이제 설명을 했어. 근데 설명을 하는데 단어가 좀 어려웠어. 그게 무슨 뭐 비인화성 기체인가 막 이런 단어가 나왔거든요. 수업을 하는데 중딩 수업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나도 말하면서도 약간 긴가민가 했어. 근데 내가 단어사 좀 찾아보니까 비인화성 기체라고 나와 있었어. 그래서 뭐 맞겠지 하고 했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자기야 잠깐 일로 와. 왜?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거는 비인화성 기체가 아니라 정확히는 무슨 기체라고 하는데 뭐라고 했어. 아무튼 막 뭐라고 해서 진짜 그래 하면서 그냥 알았어 그냥 애들한테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아 말면서 어차피 애들은 비인화성이고 인화성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몰라. 애들 중1이야. 얘들 원소기호도 아직 안 배운 애들이야. 이러면서 원소기호 안 배우지 중1 때. 아무튼간 배우냐? 중1 때 배우냐? 몰라. 안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중2 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 아무튼간 얘네는 수소가 무거운지 산소가 무거운지도 모르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어차피 몰라 이러면서 갖고 그래도 이제 뭐 잘못된 건 또 똑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여러분들 저도 이과였지만 이과는 걸러라. 자, 숙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요 15강에 3, 4번 하면 되겠다. 15강에 3, 4번. 아 오늘은 숙제량을 좀 아니다. 아 니네 온라인 계약 니네 다음 주죠. 아 그럼 됐어. 아니 근데 쌤 저희 아이 시끄러. 듣긴 하는데 네. 뭐라고요? 그 EBS 뭐 쌤들이 정해놓은 거 어. 시간 맞춰 들으라고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 똑같이 출석합니다 보내고 뭔가 사기치는 거 같은데. 아제 핸드폰 보여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혹시 펜이 안 나오네. 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15항의 3, 4번을 똑같이 해보시고요. 문제 풀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글 구조를 지난번에 제가 말했던 대로 3단 구조로 요약해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단 구조로 요약하라는 게 뭐냐면 잘 모르시는 분 있을까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내가 주제, 예시, 결론 이렇게 패턴이 나온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결론은 안 나올 수도 있고 주제와 예시만 나오는 패턴이라고 쳐봐. 그럼 일단은 주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예시가 일반적으로는 2개 내지 3개 정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주제와 이 예시에 가장 대표되는 거를 기반으로 해갖고 요약문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구조화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러이러하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로 이러이러한 게 있고 두 번째 예시로 이러이러한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보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이제 3단 구조로 글 요약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꼭 3단 구조가 아니어도 돼요. 이게 글의 구성에 따라서 2개로 나뉘어질 수도 있고 뭐 4개로 나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그 글의 구성에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5강의 1, 2번은 요건 안 해도 되겠다. 구문독해 바로 할게요. 구문독해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더라? 14강 하면 되죠. 14강에 1, 4번 구문독해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내줄게요. 왜냐면 니네 제가 듣기로는 저기 뭐야 그 다음 주에 뭐 지금 중3이랑 고3 애들은 뭐 올리고 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아마 좀 시간상으로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조금 적게 내줄게요. 그래서 13강에 8번에서 14강 2번까지 다음 시간에 테스트 보고 그 다음에 구문독해는 15강 1, 4번 보겠습니다. 네? 응? 네, 구문독해.